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원래 세 곳에 있었다. 상하이, 한성, 그리고 연해주. 어쩌다 상해 임시정부만이 남게 되었을까? 답은 자유시 참변에 있다. 1920년 독립군은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곧바로 일본군은 간도 대학살로 반격했고 독립군은 흩어졌다. 밀산에 다시 모인 독립군은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했다. 3,500여 명 대규모 병력. 하지만 무기와 군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러시아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레닌의 적군, 일본과 손잡은 백군의 싸움이었다. 적군은 조선 독립군을 필요로 했다. 코민테른 극동사무국장 슈미츠키는 조선 독립군을 일본군에 대항하는 완충 병력이나 공산주의 선전용 행진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연해주 근처에는 레닌의 국제공산당 연합의 영향하에 두 개의 공산당 한인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동희 중심의 상하이파, 오화묵 김철훈 중심의 한인공산당파. 두 조직 모두 21년에 고려공산당으로 이름을 개조했기 때문에 상하이파, 이르쿠츠크파로 나뉘어 불렸다. 이 두 파를 통해 대한독립군단은 소련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소련군은 독립군을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적군에 복속하면 무기와 군량이 주어지지만 거부하면 난민 취급을 하여 변방으로 배치했다. 독립군 내부는 갈라졌다. 공산당의 이상실현이 더 중요하기에 소련을 따라야 한다는 이르쿠츠크파, 민족의 해방이 더 중요하기에 대한독립군의 의상을 지켜야 한다는 상하이파. 분열은 점점 깊어졌다. 결국 오화묵이 나섰다. 그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소속이었다. 코민테른에 달려가 소련의 복속을 약속하고 대신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통수권을 요구했다. 소련은 이를 받아들였다. 임시 고려혁명군 정의회가 결성되었다. 총사령관 칼란디슈빌리, 부사령관 오화묵, 지휘권은 이미 소련과 이르쿠츠크파 손에 들어갔다. 이상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치챈 김좌진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만주로 돌아갔다. 1921년 6월 28일 자유시, 기관총, 장갑차, 대포를 가지고 소련 적군과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는 대한독립군을 둘러쌌다. 대한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했지만 독립군은 불복했다. 독립군은 강에 막혀 도망조차 불가능했다. 결국 총과 대포에 수백 명의 독립군이 쓰러졌다. 겉으로는 자유시 참변이 소련군의 학살처럼 보이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었다.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는 공산당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같은 민족을 유인해 사살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는 돌이킬 수 없게 갈라졌다. 상해 임시정부는 공산당과 결별했다. 김좌진 장군도 공산당과 등을 돌렸으며 그는 1930년 민족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고려공산당원에게 암살되었다. 한성 임시정부는 일본의 감시로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상해 조직에 흡수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상해 한 곳만 남게 되었다. 자유시 참변은 단순한 학살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신념하는 세력이 내부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같은 민족을 숙청한 사건이다.